한정금보증은 피보증 채무의 범위를 특정 종류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포괄금보증은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포괄하는 계약으로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증 관련해서 호구 안되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업자금이 필요해서든 갑자기 생긴 사고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합의금이 필요해서든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약속한 날짜에 반드시 갚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세상 일이 또 내 맘 같지만은 않아서 돈을 제때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요구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줄 당시 처음부터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보험용으로 채무자에게 부모나 다른 형제 자매들이 보증을 설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웅변이 기억하기로 웅변이 어린 시절 살았던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웃집 사람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가 이웃집 사람이 이를 거절하자 그때부터 철천지 원수 사이가 돼서 툭하면 싸우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웃집 사시는 분이 보증을 안 서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가족들 간에는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증 때문에 있었던 사연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를 통해서 보증 관련해서 뜻하지 않게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유념할 점 몇 가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돈을 빌린 주채무자였고 B는 연대보증인이었습니다. 웅변을 알고 있었던 A가 B에게 웅변을 소개해줘서 웅변이 B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A가 처음에 은행에서 빌린 돈은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서 은행이 B에게 연대보증인으로서 7천만 원 정도를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겁니다. 만일 B가 소송에서 지게 되고 B가 7천만 원 전부를 갚게 될 경우 A는 B가 갚게 된 금액 7천만 원의 구상금 청구에 응해야 하니까 B를 이기게 해주거나 적어도 패소 범위를 줄이는 게 A 입장에서는 중요하고 필요했던 겁니다. 아무튼 웅변은 먼저 상담을 의뢰해온 A의 이익을 위해 은행과 B의 소송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언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이란 돈을 직접 빌린 주채무자 이외에 같은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둬서 주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채무자가 돈을 못 갚을 상황을 대비한 인적 담보로서 일종의 보험으로 볼 수도 있고 보증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질인 셈입니다. 보증에는 단순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신원보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근보증입니다. 이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채권을 말하는데 한정근보증은 피보증 채무의 범위를 특정 종류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포괄근보증은 주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포괄하는 계약으로서 보증인의 책임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보증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면이 있어 문제가 됩니다. 사연에서는 A가 최초에 은행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 그 한 번의 특정 채무에 대해서만 보증을 허락해 준다는 것이 B의 의도였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 의도대로 사인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 A가 제때 돈을 못 갚게 되면서 한번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은행 측이 슬쩍 보증계약서의 내용을 A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불특정 채무를 보증한다는 취지로 바꾸게 되는데 B는 두 번째 보증계약서에 사인을 할 당시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보증계약서상 포괄근보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보증인 본인의 의사가 계약 문헌과 다르게 일정한 범위의 거래의 보증에 국한시키는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 책임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 B가 두 번째 보증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의 의사는 최초 사인할 당시처럼 특정 거래에 한정된 금액만 보증하는 것이지 이후에 A에게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해서 보증할 의도는 없었던 거니까 보증 책임의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증인이 포괄근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빚이 예상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봐도 과다하게 늘어났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나빠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증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등 신의 측에 반하는 행동을 했음이 밝혀진다면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A의 빚이 예상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늘어났고 경제적 사정이 현저히 나빠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은행은 보증인인 B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회사의 일원인 보증인이 주채무자인 회사를 위해 금보증을 섰으나 퇴사를 한 상황 등 보증인 지위가 변화했을 때는 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연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증인의 지위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판례의 취지가 기본적으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 이를 고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라고 우기게 됩니다. 아무튼 웅변은 이런 판례를 인용해서 B를 위한 의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1번 승소, 2번 패소.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사인을 한 이상 전부 다 책임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고려를 해주는 게 맞을까요? 그냥 얘기해. 뭘 물어봐. 재판부에서 화해를 권고해서 결국 1,500만 원 정도로 화해 권고 결정이 났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1,500만 원 정도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7천만 원 물어줄 뻔하다가 그나마 1,500만 원 정도로 변제 금액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웅변이 백수가 아니어서 미력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그 점이 다행이고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선 에피소드의 형님 사연에서는 당시 웅변이 백수였고 법의 문외한이어서 오늘 사연과 같은 조언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그 형님이 여기저기 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한 이상 빼박이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도 못하고 10수년 동안 월급을 압류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형님과 그 가족분들께 아무런 도움이 못 돼서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증은 웬만하면 안 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보증을 서게 되더라도 보증계약서상의 문구를 잘 확인하셔서 포괄 금보증이 되지 않게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 마지못해 보증을 쓰게 되셨는데 채권자가 그게 포괄 금보증이라며 돈 내놓으라고 요구해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웅변에게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보증을 잘못 쓰셔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어려움 겪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